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던 경제 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태양건설 워크아웃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해도 건설사 10곳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대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어떻게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될까요? 태영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크아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예. 회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법정 관리 신청을 했다는 것은 예. 워크아웃도 불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 들어서 벌써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10개 업체가 법정 관리 신청을 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도 2배 반 정도 많아진 것인데 그야말로 우려했던 이 부동산발 어떤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아주 이 경제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만약에 건설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게 되면 그 관련된 업체들도 있을 거고 뭐 계약자들도 있을 텐데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파산을 하게 되면요, 그 회사가 보유한 자산보다도 부채가 많은 경우에 부채를 이제 합법적으로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줬던 어떤 금융기관들 예. 당장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 이제 대손이라고 대출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네. 또 계약자나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지어질 줄 알고 분양받아서 분양 계약금을 냈단 말이죠. 네. 예.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 경우에는 허그라는 도시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쓴 경우에 현재 30개 이상 분양을 할 때는 반드시 허그 보증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보증회사가 대위 변제 돈을 대신 물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회사는 이게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국고 부담이 되고 또 계약자 입장에서도 허그가 원금만 돌려주기 때문에 차액, 이자 같은 것은 손실이 불가피하고 또 돈이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 그야말로 일파 이제 만파가 확산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이 돈을 제때 못 갚아서 금융기관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네. 뭐 현재까지는 그런 징후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이것은 또 금융기관 부실로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도 상당히 부동산 미분양과 부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지금 면밀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집계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네, 피해 규모는 뭐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얼마다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나 일단 현재 미분양이 얼마냐라는 미분양 금액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 회사가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땅을 사게 됩니다. 네. 땅을 사서 근데 그 땅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빌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못 갚게 되면 그 땅 산 금액을 대출 받은 돈을 못 갚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 땅값도 떨어져 있고 또 그 땅도 바로 팔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이 누적이 되고 또 계약자들 피해가 확산이 됩니다. 특히 허그 같은 데는 HUG라는 도시주택보증공사는 지금 자본금이 거의 고갈이 돼서 추가 보증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분양이 안 되고 부도가 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금리 때문이거든요. 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금융자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는데 예. 그것을 누군가가 사줘야 그 부담에서 헤어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이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살 사람이 많지가 않고 또 그 사겠다는 실수요자들도 높은 금리를 부담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칩을 짓는데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은 인플레 때문에 가격이 또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주변에 있는 이미 지어져 있는 기성주택보다도 가격이 더 높습니다. 예. 그동안에 분양주택이 그런 대로 잘 팔렸던 것은 기존 주택보다도 가격이 낮고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분양 아파트를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비싼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제약까지도 겹쳐 있어서 총체적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총체적 어려움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주제도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소식입니다.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올 설에 차례상을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예.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예, 한국 물가정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서 차례상을 차리는데 필요한 품목들 예. 그것을 가지고 전통시장과 또 마트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전통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8.9% 지난해 추석 때 비교보다 8.9%가 늘었고 마트는 5.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례 비용 자체는 28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10만 원. 38만 원, 예. 38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구성비를 보면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산품이라든지 술값 네. 이런 것은 일부가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럼에도 가격이 올라간 것은 식품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네. 거기에 반드시 과일, 예, 홍동백서 이러면서 과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 과일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데 저렇게 차례상 부담이 증가하면 이제 국민들의 물가 체감도가 더 고통스러워져서 그렇죠. 인플레가 더 고착화될 수도 있고 또 생계에도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설 명절을 맞지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푼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정부에서는 설 민생 안정 대책으로서 이제 8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예산을 투입해서 예. 어떤 공급 물량을 더 늘리고 또 이동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재고를 시장에 더 많이 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품목에는 정부가 아예 물건을 살 때 그 파우처 제도 형태를 빌려서 가격을 할인해주는 정부가 대신 물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물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840억 정도의 돈으로 전 국민들이 네. 이런 혜택을 수여하기는 뭐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그 과일이나 채소의 수급 안정이 제일 시급하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CPI 물가지수도 좀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잡아야 될 그런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전에 뒤돌아보시길래 누구 찾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향후 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각종 경제 지표 중에서요 기대치 그러니까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네. 성장률은 우리 경제 좀 나아진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 뭐 액면상 실제로 성장률이 별로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가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좀 잡혔을 것이다. 예. 잡힐 것이다 생각하면 그만큼 덜 소비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1년 10개월 만에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나가면 자동차, 경유나 휘발유 넣을 때 가격이 좀 떨어진 걸 체감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거기다가 정부가 공공요금, 전기값, 수도료, 가스금 이것을 지금 꽉 묶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 안정이 되면 공공요금도 안정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정부가 언제까지나 공공요금을 완전히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른다면 예. 공공요금도 다시 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큰 복병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 단계로서는 예.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지 전 세계가 경제 연착륙한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경기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런 인식,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안정 심리는 상당히 높아지는데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 때 예. 실제로 채소나 과일 가격도 같이 낮아진다면 예. 물가 안정의 속도 그게 좀 기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바짝 좀 물가 안정에 열을 올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